환경 동아리 학생들이 실시한 인터뷰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고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인터뷰, 말하기니까 화법이죠. 초고, 작성하는 거니까 작문 문제인 거지. 안녕하세요. 해양 생태계 보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글을 목적. 동아리 소식지에 싣기 위해서 박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가워요. 옆에 4의 1번. 상대방에게 인터뷰한 목적을 밝히고 있다. 맞는 얘기죠? 4의 1번 치워놓고. 그럼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바다 사막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 위기가 심각하다라는 TV 뉴스를 보면서 바다 사막화, 요게 주제가 될 수 있겠는데 TV 뉴스를 보면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바다 상황이 무엇인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다. 바다 사막화의 개념을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거 알고 싶어요. 바다 사막화의 개념 알고 싶어요. 옆에 나와 있는 4의 2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고 싶은 정보를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있다. 잘했죠? 물론이죠. 바다 사막화란 바닷물에 녹아있는 탄산칼슘이 석출되어 해저나 바다를 하얗게 뒤덮는 겁니다. 탄산칼슘으로 뒤덮인 곳은 해조류가 살 수가 없죠. 이로 인해 해조류가 사라지면 바다가 황폐화되기 때문에 바다 사막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질문, 학생 1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잘 해주셨네. 다음, 그렇군요. 그럼 바다 사막화는 탄산칼슘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봐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방금 이 학생 1의 대사는 앞에 박사가 한 이야기를 재진술하고 있다. 혹은 박사가 한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봐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옆에 나와 있는 4의 3번. 상대방이 설명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있다. 정답 4의 3번 지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탄산칼슘이 왜 이렇게 많이 석출되는 건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죠. 탄산칼슘이 석출되는 원인으로는 도시화, 연안 개발에 따른 해양 오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연안 개발을 위해 콘크리트 원료의 63%가 탄산칼슘, 바다로 흘러가면서 탄산칼슘이 증가하죠.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수온 상승 때문에 탄산칼슘이 석출이 증가한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해양오염, 지구온난화를 탄산칼슘 석출의 원인으로 보고 있죠. 수온 상승으로 탄산칼슘의 석출이 증가한다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네, 탄산칼슘은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물에 잘 용해가 되는데 바닷물에는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어 탄산칼슘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수온이 상승하면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낮아져 탄산칼슘의 석출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방금 박사님은 뭐 하고 있어요? 학생 2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추가 정보에 대한 대답을 잘 해주셨네. 다음, 그렇군요. 탄산칼슘이 많이 석출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용해도가 낮아지기 때문이군요. 어머, 재진술 또 하고 있지. 그러면 바다 사막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막기 위한 노력도 말씀해 주시죠. 라면서 그 뒤로 이어지는 추가 질문을 하고 있지. 4의 4번. 상대방의 발언 내용을 재진술하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오케이. 4번 땡큐. 그러면 없는 거 찾기 5번이었겠네. 읽으면서 푸는 거다. 네, 해조류는 바다 생태계의 1차 생산자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합니다. 바다 사막화로 이러한 해조류가 사라지면 해조류를 먹이로 삼거나 서식처로 삼는 해양 생물이 살 수가 없죠.
해양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심각한 문제군요. 박사의 말에 공감. 그렇죠. 그래서 육지의 바다화를 막기 위해 나무를 심는 것처럼 바다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바다숲을 조성합니다. 국민들에게 해양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바다 식목일을 제정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갖습니다. 듣다 보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군요. 저도 힘을 보탤 수 있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구체적인 전기 사용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면 모두 사막화된 바다를 살리는 데 중요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살펴봤더니 이러한 노력들은 어때요? 굉장히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4번 문제 얼레벌레 풀었고요. 옆에 나와 있는 거 5번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살펴봅시다. 저는 앞에 거 띄워놓고 확인할게요. 5의 1번 A에서 학생 2는 질문을 통해 박사가 설명한 내용의 타당성의 의문을 제기. 박사님 얘기 진짜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입니까? 그 얘기 있어요? 없죠. 1번 탈락. 2번 A에서 박사는 학생 2의 요청에 따라 학생 2 뭐라고 요청했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 왜 이랴.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생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박사는 그거에 대해 대답 다 해주죠. 그러면 5번에 2번이 답이지. 3번, 5의 3번. 박사는 학생 2를 돕기 위해 설문자료 얘기한 거 없죠? 탈락. 5번, 4번. B에서는 학생 2가 박사가 소개한 내용을 요약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학생 2 요약했어요? 안 했죠? 학생 2 이거 요약했어요? 요약한 게 아니라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라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신의 생각 이야기하는 게 요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번 탈락. 5번 B에서 박사 2는 배경 지식을 점검하며 용어의 개념에 대해 추가 설명. B에서 박사가 단어 뜻 설명해 주는 대사 있어요? 단어 뜻 설명해 주는 대사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건 2번. 데스크. 역시 읽으면서 푸는 것이다. 이제 초기 단계로 이제 살펴보러 갈게요. 최근 바다 사막화 현상의 확산으로 해양 생태계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바다 사막화는 바닷속에 녹아있는 탄산칼슘이 석출되어 해저나 안반을 뒤덮어 해양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해조류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첫 번째 단락에 뭐 했어요? 바다 사막화의 개념. 그리고 지금 어떻게? 예, 이렇습니다. 실태. 이거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6의 1번. 바다 사막화의 개념을 서두에 제시해야 되겠어. 오케이. 요 정도면 어디가 있어? 여기면 6의 1번 맞는 얘기지. 6의 1번 지우고. 탄산칼슘은 바다 환경을 황폐화시켜 해조류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 이러한 탄산칼슘의 섭출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탄산칼슘 섭출 이유, 지구온난화, 해양오염, 해조류, 남획, 조류를 먹고 사는 해양동물의 급증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했다. 어머, 아까 박사님은 지구온난화, 해양오염 여기까지만 얘기해 줬는데 뭐? 바다 사막화에 대한 바다 사막화 원인을 더 추가로 조사를 해서 첨가시켜 놨었네? 옆 페이지 6의 5번 탄산칼슘이 섭출되는 원인 중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다른 원인을 조사해서 추가로 제시해야 되겠어. 그럼 또 위에다가 6의 5번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전문가들은 특히 바다 사막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 온도의 상승을 주목하고 있다.
탄산칼슘은 온도가 낮은 바닷물이 많이 녹아있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온이 상승하면서 탄산칼슘의 섭출이 많아지고 바다 사막화의 진행을 빨라지게 한다는 것이다. 바다 사막화는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해조류 줄고 해양 동물도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해양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대책을 세웁니다. 대표적으로 사막화된 바다를 복원하기 위한 바다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211개소의 26,644헥타르의 바다숲을 조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래요래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예요? 6의 2번. 바다 식목일로, 6의 어디가 있을까? 6의 2번이죠, 2번. 바다숲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제시해야 되겠어. 그냥 요게 언제? 6의 2번. 이렇게 하면 되죠. 또한 바다 사막화의 심각성과 해양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세계 최초로 2013년 5월 10일 바다 식목일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바다 식목일의 제정 취지, 바다 식목일로 제정된 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자. 요 얘기는 뭐예요? 옆에 나와 있는 6의 3번 얘기죠. 그래서 6번에 체크되지 않은 건 4번 정답. 자, 7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엄청 쉬워요. 7번. 일단 잠깐 체크 좀 할게요. 여기 1번 틀렸고 의문 제기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 오케이 얘는 맞았고 3번 틀렸었는데 설문조사 얘기 없었고 4번 틀렸었는데 박사가 말한 부분 요약한 거 없었고 5번에서는 학생이 너 이거 알아? 배경지식 점검한 거 없었고 됐고 옆으로 와서 7번 문제 이제 확인하러 갈게요. 예상 독자가 우리 학교 학생임을 고려할 때 글의 끝부분에 우리의 삶과 관련된 문제라는 걸 강조하자.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자. 그러면 글의 의도가 잘 전달될 것 같아. 이거 우리 문제야. 구체적인 실천 방안. 1번. 바다 사막화로 인한 해조류의 소멸은 해양 생물의 생존을 위협한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해양 생물들 서식처에 대한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식처에 대한 보존, 이거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 일상적인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탈락. 2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심각하다. 바다의 사막화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생태계를 보존하는 건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죠? 2번 탈락. 3번, 바다 사막화 문제는 해양 생태계의 위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우리의 생존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요거 얘기하고 있죠? 다음, 이를 막기 위해 불필요한 전등 끄기 등과 같은 생활 속 작은 일부터 실천합시다. 전등 끄는 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4, 5번은 더 이상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거 되게 얍실한 건데 여기 보세요. 글을 쓰는데 조건 1, 조건 2 있죠? 이게 예외 없이 조건 2로 찾는 게 훨씬 빨라. 조건 2가 눈에 더 잘 들어올 거야. 조건에 맞게 글쓰기 하세요라고 해서 이 조건 1, 2, 3 주면 항상 맨 뒤에 거 조건으로부터 해서 찾아나가는 게 눈에 잘 들어올 거예요. 늘 그래 왔어. 이렇게. 오케이. 수고했어.